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원의 넓이 수학 교과서 90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2학기 6개의 단원 중 5번째 단원입니다. 예, 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좀 많이 자라난 것 같습니까? 자, 새로운 단원 어떤 것들 배웠는지 잘 떠올려 보고요. 한번 잘 시작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한번 쑥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단원은요, 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를 알아볼까요? 해서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1학년 때는 동그라미 라는 이름으로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 그거를 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요. 3학년 때 이제 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이라는 건요, 수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도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사각형 중에서도 특별한 사각형이 있잖아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우리가 똑같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모든 원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 도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한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90쪽 볼게요. 원의 넓이를 알아볼까요? 90쪽 그림을 보면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어떤 것들 우리 배워봤었죠? 먼저 가장 모든 도형 넓이의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사각형, 그죠? 네, 뭐 사각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각형들 떠오릅니까? 예, 일단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 사각형이라는 이름이 붙진 않지만 평행사변형, 마름모, 또 기억나요? 네, 사다리꼴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구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또 삼각형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요런 거 우리가 예전에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수학은 어떤 학문이라 그랬어요? 쭉 다 연결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고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원과 겹쳐서 그린 어떤 도형? 팔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가 거의 비슷해요. 차이 나는 부분들이 보면 여기 그죠?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더 덜 들어가고 얼추 비슷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9cm, 9cm. 그럼 각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하나 작은 것들은 3등분을 했으니까 3cm 되겠죠. 그죠? 각각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3, 3은 9, 3, 3은 9, 3, 3은 9, 3, 3은 9, 3, 3은 9 하고 나머지 여기 선생님 지금 세모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그것의 반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값은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접힌 부분 펼쳐보세요.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 자,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대관람차 여기서 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뱅 돌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리. 이거는 뭐랑 같겠어요? 이 원의 둘레와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에 관련된 거다?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죠? 글쎄,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자,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 단원에서 비례식을 배웠잖아요.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앞에 게 이만큼 크면 뒤에 있는 것도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율, 이런 관계라고 했는데 혹시 지름과 원의 둘레에도 어떠한 특정한 어떤 법칙이나 어떤 비율이 존재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옆에 있는 그림들 더 봅시다. 이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참 오래 수학여행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또 아쉬움이 좀 잠깐 드네요. 그죠? 옆으로 넘어갈게요. 91쪽. 자, 91쪽에는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기억하고 있습니까?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실제로 원이라고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죠. 원이라고 부를 때는 실제 원에는요. 이런 원의 반지름도 없고요. 원의 지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의 중심이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원의 지름을 쭉 그어서 이렇게 원 사이를 통과하는 수많은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 원의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직선. 그런데 이 길이가 긴 직선의 특징이 뭐예요? 뭐를 통과해요? 원의 중심을 통과.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길이가 긴 두 직선을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불렀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점에 이르는 것을 반지름이라고 했었어요. 기억합니까?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원의 반지름은 몇 개나 될까요? 대답했습니까? 원의 반지름은 정답은 뭐예요? 10개. 선생님 10개는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저는 그 사이에 하나 더 그을 수 있는데요. 원의 반지름이나 원의 지름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죠. 뭘로 같아요? 이게 다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었던 것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건요. 원의 지름,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는 사실 엄청 많이 배웠어요. 다양하게 배웠는데 이번 단원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마름모의 넓이 기억합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뭘로 계산해서 했죠? 네, 요거는 요렇게 했었죠. 마름모의 넓이에 이 대각선의 한 변을 그대로 한 변으로 하는. 마름모는 뜻이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잖아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건 모든 마름모가 다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반을 이용해서 구했죠. 한 대각선의 넓이, 다른 대각선의 넓이. 이렇게 하면 실제 요 바깥에 있는 가로와 세로 곱한 것에 얼마다? 정확히 반이다. 안쪽만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마름모 바깥에 있는 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라는 의미에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것의 반에서 나누기 2.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를 구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 방법으로 실제로 구해볼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다양한 원의 넓이를 구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수학 익힘책으로 갑시다. 수학 익힘책 61쪽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1.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자, 요건 뭡니까? 원의 지름이죠. 지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의 지름이라는 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의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가는데
우리 그런 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름이라는 건 원의 한 선에서 무엇을 통과하고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다른 선, 다른 점의 한 점까지, 원 위에 한 점까지 이어놓은 선, 우리가 이것을 지름이라고 하고요. 지름은 원의 중심을 통과하기만 하면 몇 개든지 그을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그 다음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이은 요 선은 뭐예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2번 원의 지름과 반지름을 각각 구해보세요. 지름은 얼마입니까? 예, 6cm죠. 반지름은 그것의 반 3cm입니다. 자, 얘는 지름이 얼마입니까? 예, 지름은 10cm, 반지름은 5cm입니다. 3번 계산해보세요.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 곱셈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죠? 한번 해봅시다. 뭐 앞에다가 2.16을 해도 됩니다. 5, 6, 30 5, 1, 5, 8 2, 5, 10 216이죠. 자, 0 하나 올라가네요. 14, 2 자, 소수점 2개니까 2개만큼 찍어서 32.4입니다. 자, 두 번째 3, 3은 9네요. 자, 9 곱하면 9, 5, 45 4, 9, 36 40.5입니다. 다음 6, 5, 30 6, 3, 18 81이죠. 자, 4번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7호 35. 자, 삼각형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 끝입니까? 아니죠.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자, 왜?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요 사각형이 똑같고 요 사각형이 서로 똑같으니까 반이에요. 그죠? 48에 32 나누기 2는 16. 자, 마름모 아까 얘기했어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 66에 36 나누기 2는 18. 자, 다 잘 알겠습니까? 이제 딱 준비했으니까 원의 넓이 재밌게 배워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